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도요타 GR86의 주행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어서 제가 코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차량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도요타 GR86입니다. 기존 GT86 대비 대략 출력이 한 4-50마력 올라가서 230마력대 최대 출력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무게는 1280kg 내외입니다. 대략 1200kg대 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전 순정 세팅, 그러니까 타이어까지도 순정일 때 주행을 했던 기준이 될 만한 랩이 되는 영상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아쉽게도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입한 차는 아니고요. 저희 JBRT 드라이빙 아카데미 수강생분의 차를 제가 세팅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세팅 값을 찾아내기 위한 테스트 주행을 하는 그런 영상 중에 나왔던 랩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어차피 세팅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못해도 일단 기본 밸런스와 그 느낌은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선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뭐 재밌자고 표현을 좀비라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어떤 무거운 요즘 시대의 차량들 대비 밸런스 자체는 굉장히 뉴트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오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은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순정 세팅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팅도 그렇고요. 도요타 GR86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 언더의 성향을 가진 거의 뉴트럴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셨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팅이 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 세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JBRT에서 자체 제작을 하는 1400폭짜리 GT 윙을 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해내는 윙 중에 가장 사이즈가 작은 GT 윙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 차량의 출력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1400폭의 윙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도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 브레이크 시스템만 바꿨고요. 뭐 하이드로백이나 나머지 그런 브레이크 파츠들은 다 순정을 쓰고,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브렘보 4P의 저희 디스크 로터죠. 디스크 로터는 JBRT에서 자체 생산하는 로터로 스펙을 맞춰서 넣은 상태고, 패드 같은 경우에는 페로도 DS 3.11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딱히 경량화라고 할 거는 별로 없고, 뭐 기본적인 버킷 시트와 하네스 장착돼 있고, 그리고 올린즈 1A 서스펜션, 그러니까 DFV 서스펜션이 달려 있고요. 보통 로드 앤 트랙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죠. 로드와 트랙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올린즈의 제일 대표적인 1A 서스펜션입니다. 그게 장착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저희가 올린즈에서 GR86에 딱 맞는 세팅 값을 권장해주지 못하고 있던 때였어요. 신차 자체가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세팅 값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턱대고 이 세팅을 임의대로 막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필요했는데, 그 참고할 만한 자료로 사용했던 차량이 이 영상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인캠 영상을 한 랩 올려드릴 건데, 그게 마츠다 MX-5 ND2 차량의 세팅, 그 세팅 값을 기준으로 해서 맞췄어요. 뭐 그건 뒤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지금 이 MX-5도 그렇고 지금 GR86도 그렇고 사실 저희 드라이빙 아카데미 회원들의 차예요. 제가 실제 소유했던 차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세팅을 맞출 수는 없고, 그래도 아직 트랙 마일리지가 그렇게 길지 않은 입문자에 가까운 분들이 처음으로 세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 자체의 세팅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안정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정적이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GR86 같은 경우에도 밸런스 자체가 뉴트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MX-5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오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우리 입문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랙 주행하다가 오버스티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오버의 성향을 많이 줄이는, 그러다 보면 차의 밸런스 자체는 자동적으로 뉴트럴에서 조금은 오버 쪽이 아닌 언더스티어 쪽으로 좀 가지고 와서 세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뭐 그래도 이런 뭐 MX-5가 됐든 GR86이 됐든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차량에 속하고, 그리고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팅을 했을 때 밸런스에 조정되는 어떤 그런 레인지가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뭐 C63이나 이런 무거운 차들 대비 좀 조정의 폭이 넓다. 쉽게 얘기했을 때 세팅빨, 튜닝빨을 잘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요타 86의 밸런스를 잘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실제 이 차를 소유하시면서 내지는 또 주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거고요. 지금 주행 영상을 보면 일단 차 움직임 자체가 조금 야건도로 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기엔 순정보다 조금은 더 쉽다라는 얘기는 야건도의 성향을 조금 더 살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입문자의 눈높이에 맞췄을 때 그래도 안전하게 큰 사고를 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나름 배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것이 내 차라면 요거보다 조금 더 민첩하게 세팅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처음 제가 유튜브 채널에 저희 JBRT 채널에 소개를 했을 때도 살짝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MX-5 같은 경우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MX-5의 올린즈 로드 앤 트랙 세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세팅이었어요. 이게 올린즈에서 나오는 순정 세팅이 아니라 올린즈 재팬, 그러니까 일본에서 실제 레이스에 사용하고 있는 스펙을 가져다가 껴드린 거였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그 세팅을 하나도 안 만지고 일본에서 가지고 온 세팅 값을 그대로 넣었을 때, 움직임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정도면 이 도요타 86이 조금 안전하겠다 싶은 그 세팅 값을 집어넣어 놓은 건데, 실제 주행을 했을 때 느낌은 조금 답답하다. 영상에서도 보면은 코너에서 뉴트럴에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다. 저도 조금 놀랐어요. 처음 탔을 때 이 정도는 아니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뉴트럴 구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됐든 그에 반해서 탈출 내지는 뭐 중간 오버스티어 성향은 조금 완화가 돼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 차를 소유하고 이걸 가지고 더 빠른 랩타임 그리고 조금 더 시원시원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세팅을 했을까? 저라면 뭐 다른 거는 손댈 거 별로 없어 보이고, 사실 보통 이런 언더스티어를 조금 줄이려고 한다면 방법은 특히 서스펜션을 만졌을 때 방법은 프론트에 스테빌라이저를 뭐 보강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스테빌라이저는 만지지 않았죠. 그래서 서스펜션을 가지고 만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프론트 스프링을 저는 과감하게 스프링 레이트를 올려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리바운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풀면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게 원웨이 서스펜션이라 2웨이나 3웨이에 비해서 조금 조정 폭이 좀 작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유의미한 것은 범프 스트로크 자체를 제한시키면서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하중이 눌릴 때 모션은 제한되지만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리바운드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펴지게 되면 뉴트럴 구간이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리바운드를 풀어주면 차는 빠르게 그립을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다만 이게 무작정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불필요한 바운싱을 우리가 막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푼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이 세팅이 조금 더 민첩해지지 않을까. 뭐 저는 늘 그렇게 세팅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대단할 건 없고, 스프링 레이트 좀 올리고 리바운드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풀면서 들어가면 지금의 이 인캠 영상에 대비했을 때는 훨씬 민첩하고, 또 기록적으로도 뭐 여기서 한 1초 정도는 아마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제가 직접 뭐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게 제 차가 아니다 보니 그런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사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차가 남의 차 타는 거거든요. 뭐 이게 고출력이고 저출력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남의 차를 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주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다 영상으로 반영을 할 수 없다는 점 조금 아쉽지만, 아무튼 제가 만약에 세팅을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차량 세팅에 언급드릴 마지막 부분은 필터 스펙입니다. T237이고요. T237이고 18인치입니다. 그리고 요게 옵셋이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옵셋이 10J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타이어는 265 3518 썰포지 스퀘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을 맞춰놨습니다. 근데 이 차의 출력이나 뭐 어떤 그런 다른 스펙을 봤을 때 265 스퀘어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45 스퀘어 정도면 조금 더 민첩하고 더 재밌는 주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차의 기본 세팅은 우리가 265 스퀘어로 가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제가 바라는 어떤 그런 모션보다는 조금은 여기서 오는 약간 답답함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튼 뭐 GR86은 요 정도로 해서 세팅을 했고, 그래서 이 차주분이 요 세팅대로 지금 약언더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재밌게 타시다가 추후에 어떤 조금 더 빠르고 민첩한 부분에 대한 랩타임 그리고 뭐 움직임, 거동,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이 난다면 저는 이제 아마 프론트 서스펜션 내지는 스웨이바 쪽으로 조금 더 만져서 차를 조금 더 거동이 민첩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GR86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얼추 제가 지금 현재 세팅과 요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보게 될 내용은 마츠다 MX-5 ND2 미아타죠.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세팅은 거의 GR86과 스펙 대비 뭐 비슷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출력, 그러니까 뭐 파워트레인이나 흡배기 쪽은 뭐 두 차량 다 건드린 게 전혀 없고, 똑같은 사이즈의 GT윙을 지금 장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올린즈 로드 앤 트랙, 얘는 올린즈 재팬의 그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심어 놓은 상태고, 이 차 같은 경우에도 프론트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D1 스포츠 4P가 들어가 있었고요. 패드는 마찬가지로 프론트만 페로도 DS 3.12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서스펜션, 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17인치 둘드로 코닉 휠이 아마 들어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17인치 둘드로 4017 스퀘어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주행을 했을 때 워낙에 MX-5 같은 경우에는 오버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일본 올린즈의 그 세팅을 그대로 넣었을 때 굉장히 뉴트럴에 가깝게 맞춰져 있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것보다는 조금 더 오버 성향을 살려도 MX-5 이 출력이나 무게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았을까. 일단 MX-5 같은 경우에는 FMR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게는 1000kg입니다. 1000kg. 86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날렵하고 밸런스가 뭐 더 좋다라고 뭐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차예요. 워낙 재밌는 차죠. 영혼이 충만한 차들이고.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1편에서 봤던 이 뚱땡이 좀비들은 사실 제가 보여드렸던 두 차량 다 다른 뭐 세팅이나 이럴 게 전혀 없었고, 그런 엄두도 안 냈었고요. 기본적으로 난강 AR1 타이어로 순정 휠에 맞게 그렇게 세팅이 돼 있었고, 프론트 패드만 각각 겨우 그 스펙에 맞게 나오는, 순정 스펙에 맞게 나오는 패드, 스포츠 패드 그것만 장착을 했던 그런 상태에서의 주행이었다면, 지금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이 MX-5와 그리고 GR86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본 서킷 세팅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기본 세팅이라기보다는 중급의 인터미디어트한 그런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서스펜션, 그 프론트 브레이크, 그리고 리어 GT 윙, 그 정도. 그래서 뭐 이게 순정 대 순정으로 앞선 영상들과 단독적으로 그렇게 막 비교를 하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차량들이 출력이 1편에 나온 차들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ND2 같은 경우에는 200마력이 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찍어내고 있는 랩타임이나 아니면 뭐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가히 영혼 충만한 차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막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영혼 없는 좀비라고 했던 그런 차들은 조금 더 용도가 트랙 베이스가 아닌 조금 더 폭넓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중성을 더 띠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도요타 86이나 ND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드코어하고 조금은 더 팬층, 그러니까 좀 되게 네로 스펙트럼한 그런 일부 팬들을 위해서 이 제조사들이 팬 서비스 차원에서 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영혼 충만한 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차종이나 특정 브랜드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를 맹목적으로 깐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말아주시고, 어디까지나 트랙 온리라는 기준을 봤을 때 놓고 하는 이 얘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서 MX-5의 주행 영상, 조금 아쉬움이 많은 영상이긴 하지만, 또 제가 만약에 세팅을 한다면 프론트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역시 들어가서 조금 더 오버의 성향을 살려서 조금 더 민첩한 움직임을 만들 것 같지만, 아무튼 입문자 눈높이에는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세팅의 주행 영상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